자, 여러분들 드디어 확률의 마지막 내용, 사실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가지 확률이라고 선생님이 남아있는 대표 유형 문제들, 사실은 이제 응용 문제들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의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연속해서 뽑기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모두 다 섞여 있는 그러한 응용 형태의 문제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해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맞힐 확률을 묻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문제를 맞히지 못할 확률은요, 1에서 그 반대 사건을 빼는 거니까 문제를 맞출 확률을 빼면 되겠죠. 문제를 맞출 확률을 빼면 당연히 문제를 맞추지 못할 확률이 됩니다. 1, 2번 문제를 모두 맞힐 확률은요, 당연히 1번 문제 맞힐 확률, 그리고 2번 문제 맞출 확률. 이 두 개를 당연히 뭐 하면 돼요? 곱해야 되죠? 왜요? 모두 맞추는 거니까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에 관한 어떤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죠? 아래 거는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요. 1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구하는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서 구하는 내용이 되겠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상원이가 맞출 확률은 2분의 1, 소리가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할 때 상원이와 소리 중 한 명만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면요. 자, 상원이는 맞추고 소리는 못 맞추거나 또는 상원이가 못 맞추고 소리가 맞추거나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상원이가 맞출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 소리가 못 맞출 확률은 맞출 확률이 지금 현재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입니다. 여기는 상원이는 맞추고 소리는 못 맞춰야지 한 명만 맞추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리그로 연결돼서 곱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원이는 틀리고 소리는 맞는 확률을 구해봅시다. 상원이가 틀려야 돼요. 상원이가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틀릴 확률은 1 빼기 2분의 1에서 똑같이 2분의 1이고요. 자, 소리는 맞추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원이는 틀리고 소리는 맞는 거니까 그리그로 연결돼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8분의 1이고요. 더하기 이쪽 부분이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8분의 4가 돼서 약분하면 2분의 1하고 풀리게 되죠. 자, 여러분들 어렵죠? 그죠? 갑자기 문제가 확 어려졌어요. 그죠? 자, 하지만 연습해보면 어려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답 확인을 해보죠. 어떤 수학 문제를 승원이가 맞출 확률을 2분의 1, 윤희가 맞출 확률은 3분의 2라고 했을 때 승원이와 윤희 중 한 명만 이 수학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한 명만 맞추는 경우는요. 한 명만 맞추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승원이는 정답, 그리고 윤희는 오답을 하는 경우거나 또는 승원이가 오답을 맞추고 윤희가 정답을 맞추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그리그로 연결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승원이는 맞추고 윤희는 못 맞춘다. 자, 그래서 승원이가 맞출 확률 2분의 1이고요. 윤희가 못 맞추는 건데 윤희는 맞출 확률 3분의 1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그로 연결되니까 곱하기가 되고요. 자, 이 경우는요, 승원이는 못 맞춰야 돼요. 승원이는 맞추는 게 2분의 1이니까 못 맞추는 것도 2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윤희는 맞춰야 되죠. 윤희의 정답률은 3분의 2. 3분의 2. 승원이는 틀리고 윤희는 맞는 거니까 곱하기, 그리고 연결되니까.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이 두 개는 더하기로 연결됩니다. 여기를 계산한 게 6분의 1 더하기 여기를 계산한 게 6분의 4. 그렇죠? 계산하면 6분의 4가 아니고 6분의 2군요, 여러분들. 그렇죠? 6분의 2. 여기가 6분의 3. 약분까지 하게 되면 2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툭 나왔는데 한번 해봤어요. 자, 조금 긴장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추는 경우,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수빈이가 A, B 두 문제를 푸는데 A 문제를 맞출 확률은 3분의 2, B 문제를 맞출 확률은 6분의 5다. 적어도 한 문제,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그랬죠? 이 기억의 확률은 1에서 반대 사건을 빼서 구합니다. 적어도 하나를 맞춘다는 거의 반대는 모두 틀릴 확률이 되겠죠.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모두 틀리는 거죠. 적어도 하나 맞추는 거의 반대는 모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A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2니까 틀릴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B 문제를 맞출 확률이 6분의 5니까 틀릴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리고 모두 틀려야 되기 때문에 곱합니다. 그럼 1 빼기 여기는 18분의 1이 되고요. 그럼 18분의 17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옆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정이가 A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 B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미정이가 A, B 두 시험 중 적어도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확률. 자, 적어도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확률. 자, 그럼 얘는요. 자, 1 빼기 적어도가 있으니까 반대 사건을 빼서 구하는 거죠. 적어도 한 시험에 합격하는 거의 반대는 모든 시험에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구하면 되고요. 좀 슬프네요. 그쵸? 모든 시험에 불합격. 그쵸? 문제 좀 기분 좋게 좀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자, 1 빼기. 자, 일단 A 시험에서 불합격이 될 확률은 합격 확률이 5분의 4니까 불합격 확률은 5분의 1. 그 다음에 B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모두 불합격이니까 곱하기 1 빼기 15분의 1. 그래서 15분의 14가 적어도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되겠네요. 굉장히 큰 확률이네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였나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맞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맞힐 확률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중할 확률을 다루는 문제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포수가 뭐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참치를 쐈을 때, 참치가 아니라 참치가 전깃줄 위에 앉아있을 수는 없죠. 참새입니다. 참새를 쐈을 때 명중시킬 확률,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두 발 모두 명중시킬 확률은, 자, 첫 번째 명중할 확률 에다가 두 번째 명중할 확률, 이걸 곱하게 되겠죠. 왜냐면 두 발 모두니까. 그쵸? 첫 번째 쏜 명중할 확률과 두 번째도 명중할 확률이 모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건가요? 자, 두 발 중 적어도 한 발을 명중할 확률. 자, 적어도 한 발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래서 적어도 한 발에 명중한다라는 거의 반대는 모두 빗나갈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빗나갈 확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다 앞에서 공부했던 곱의 법칙과 마찬가지 또 여사건의 확률이 나왔죠.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적어도 한 명은 맞출 확률. 공을 던져서 인형을 맞추는 놀이를 하는데 명중률이, 맞힐 확률이 각각 5분의 3과 4분의 1인 관영이와 고은이가 동시에 하나의 인형을 던졌을 때 이 인형이 공에 맞을 확률은, 자, 이 인형이 공에 맞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두 명이 동시에 하나를 보고 노렸거든요.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맞춘다가 되겠어요. 적어도 한 명은 맞춘다. 그럼 맞게 되겠죠, 공이 인형에. 그리고 이 적어도 한 명은 맞춘다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1 빼기 반대 사건인 모두 빗 맞춘다가 되겠습니다. 이 빛이 아니죠. 이 빛이죠. 빗나갈 확률. 선생님 고백하자면 국어는 잘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자, 1 빼기 모두 빗나가야 돼요. 자, 관영이가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잖아요. 그럼 빗나갈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자, 고은이가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럼 빗나갈 확률은 4분의 3이고요. 모두 빗나가야 되니까 곱해야 합니다. 그럼 얘는 1 빼기 이렇게 약분돼서 10분의 3이 되고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10분의 7하고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옆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죠. 명중률이 각각 5분의 3, 4분의 1인 사격 선수 A, B 두 사람이 동시에 관역을 향해서 총을 한 발씩 쏠 때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킬 확률. 자, 얘는 적어도 한 명이라고 딱 나왔네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적어도의 확률이니까 1에서 반대 확률을 빼면 되겠죠.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킨다의 반대는 모두
빗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빗나갈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A 선수가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빗나갈 확률은 5분의 2가 되고요. B 선수의 명중률은 4분의 1이니까 빗나갈 확률은 4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빗나가야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요렇게 약분되면 10분의 3이 되면서 이 문제의 답도 10분의 7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음 유형의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중률이 각각 4분의 3, 5분의 4인 두 소총 선수가 한 번씩 쏠 때 두 사람이 모두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자, 명중률이 4분의 3이니까 처음 포수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 포수가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4의 확률로 맞추니까 5분의 1로 못 맞추겠죠. 그리고 모두 못 맞추니까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20분의 1.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던집니다. 공을 던져서 인형을 맞추는데요. 자, A, B, C가 명중률이 각각 3분의 2, 5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세 사람이 모두 못 맞힌대요. 모두 못 맞힌대요. 자, 그럼 A가 못 맞힐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맞히는 게 3분의 2니까요. 자, B가 못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5분의 4가 되고요. 자, C가 못 맞출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모두 못 맞히니까 곱해요, 더해요? 모두니까 곱해야 되겠죠? 이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면 2가 돼서 답은 간단하게 15분의 2하고 구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명중률에 관련된 대표형 문제를 학습을 해봤습니다.